자, 강쌤의 꿀팁, 시퀀스회로 유관 테스트 편입니다. 자, 요 유관 테스트는 왜 하게 되느냐? 우리가 실제 공전행동 기능사 산업기사 실기 시험에 가보시면은 시퀀스 작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요 시퀀스 작업한 거를 제출해서 동작 테스트를 하게 되죠. 그럼 동작이 정상이면은 통과고, 동작에 이상이 있다, 오작동하게 되면은 탈락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뭐 감점 이런 게 없죠. 그냥 바로 탈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출하기 전에 기본적인 회로 테스트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회로 테스트를 하는 방법은 우리가 뭐 실제 전기를 넣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시험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벨 테스트기. 벨 테스트기를 이용해서 내가 도면대로 정확하게 연결을 했는지 그렇게 빽빽빽 하면서 이렇게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뭐 이렇게 유관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일단 벨 테스트기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 소견입니다만은 90% 정도는 잡아낼 수 있어요. 내가 잘못 연결된 거를. 근데 그 나머지 10%의 여운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잘못 연결했는데 간혹 보면은 잘못 연결한 그대로 찍어보는 사람들이 있어. 그 인지를 못하는 거죠. 내가 작업했기 때문에. 뭐 제3자가 찍어본다면 당연히 찾아낼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대략 그 오작을 잡아낼 수 있는 확률이 90% 정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요 유관 테스트는 벨 테스트보다는 그 오작을 잡아낼 수 있는 확률이 조금 작아요. 한 80% 정도는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왜냐면은 기본적인 단자에 연결된 선의 위치를 보는 거지, 선이 어디로 어느 접점으로 들어갔는지까지는 정확하게 잡아낼 수가 없어요. 요 유관 테스트는. 그렇기 때문에 한 80% 잡아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뭐 가장 좋은 방법은 두 가지 테스트를 다 해보는 거죠. 유관 테스트에서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를 이제 벨 테스트기로 확인을 해본다던가. 그래서 벨 테스트기로 확인하는 꿀팁 영상도 제가 나중에 한번 그 제작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이번 시간에는 요 유관 테스트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관 테스트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뭐냐면은, 전기라는 녀석은 기본적으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모두 들어와줘야지만 동작을 하게 되죠.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RL이라는 부하가 있다. 레드램프죠. 요 RL이 동작하기 위해서는 선이 이렇게 두 개가 들어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됐든, 아니면 아래쪽이 플러스 위에가 마이너스가 됐든, 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들어와 줘야지만 RL이라는 램프가 동작을 하게 되죠. 요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즉 접점의 짝을 찾는 거예요. 자, 어떻게 찾느냐? 아직 감이 안 오시죠?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제가 기본 접점 2의 편에서 다뤘던 내용들인데, 그 접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기본 접점 강의 먼저 듣고 요 강의 보셔야 됩니다. 자, 우선은 20핀 릴레이 MCTHR입니다. 요 MCTHR 같은 경우는, 자, 보세요. 접점 한번 볼게요. 11, 13, 15, 19, 7 같은 경우는 RSTUVW죠. U인데 자꾸 V처럼 보이네요. 죄송합니다. 자, UVW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접점 어떻게 됩니까? 17번, 5번이 A 접점이고, 19번, 3번이 A 접점이고, 12번, 8번이 B 접점, 14번, 6번이 B 접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0번, 1번이 전원이죠. 자, 그러면 요 기본적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릴레이는 이미 정해진 거예요. 접점을 이미 만들어서 생산되기 때문에 이 접점들은 바뀌지 않아. 그렇다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17번, 5번이 A 접점이래요. 한번 찾아봅시다. 자, 17번, 5번, 요게 A 접점. 자, 얘가 A 접점입니다. A 접점. 그리고 19번, 3번 A 접점이죠. 자, 19번, 3번 A 접점입니다. 요렇게. 그리고 12번, 8번. 자, 12번, 8번 B 접점입니다. 자, 요거 B 접점이죠. 그 다음에 14번, 6번. 자, 14번, 6번 B 접점입니다. 자, 요거는 접점만 볼 줄 아시면 찾을 수 있어요. 간단해요. 자, 그 다음에 20번, 1번이 전원이죠. 자, 20번과 1번이, 자, 요렇게 해서 코일로 그릴게요. 요렇게 해서 얘들이 전원이야. 그리고 RST UVW 같은 경우는 여기 RST UVW가 됩니다. 제 생각에는 요 RST UVW 빼먹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빼먹으면 그거는 진짜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요 RST UVW에서 선 빼는 거 까먹으실 분들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접점들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요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그 유관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예요. MC에서 내가 예를 들어 17번, 5번 A 접점을 썼어. 도면에서. 그러면 17번에 이렇게 선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플러스가 되었든 마이너스가 되었든 상관없어. 그 하여튼 뭐 이쪽에 예를 들어 플러스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쪽 빠져주는 쪽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5번에서도 선이 나가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겠죠. 근데 간혹 보면 여기 17번 단자에 선이 있는데 5번 단자에 선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 눈으로 확인되죠. 그래서 유관 테스트인 거예요. 그래서 17번, 5번 중에 예를 들어 5번엔 선이 있는데 17번에 선이 없어. 그럼 내가 그 작업을 다 했지만 어디 선이 잘못된 거야. 어디서 덜 들어왔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요런 게 유관 테스트입니다. 그 나머지도 볼까요? 예를 들어 19번에 선이 들어왔다. 그러면 3번에서도 선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14번에 선이 들어왔다. 그럼 6번에서도 선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2번에 선이 들어왔다. 8번에서도 선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접점을 쓰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선이 있다면 나가는 선이 있어야 된다는 거. 요게 유관 테스트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자 보세요. 20번, 1번은 전원이야. 그럼 MC의 입장에서 전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동작할 수가 없죠. 그럼 기본적으로 20번, 1번은 모든 회로에서 기본적으로 빠져줘야 되는 거야. 선이 빠져줘야 되는 거야. 무조건 선이 나와줘야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이런 거 있어요. 우리가 RST 중에 RT를 전원으로 쓸 수도 있고요. 뭐 도면에 따라서는 RS를 전원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적색선은 이미 작업이 다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 뭐 예를 들어 RT상에서 내가 전원을 썼다. 보조회로 쪽으로 가는 전원선을 RT상에서 썼다라고 하면은 파란 선이 이렇게 빠져줘야 된다는 거지. RT상에서. 그래서 여기 두 군데에 내가 RT를 전원으로 쓰게 되면은 MC의 11번과 15번에서 파란 선이 나와줬는지 이런 것도 육안으로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THR 한번 보도록 할게요. THR 같은 경우는 11, 13, 15, 19, 7 얘들 뭐 동일하죠. RST, UVW 해가지고 RST, UVW 해서 THR 역시 11, 13, 15, 19, 7에서는 무조건 선이 나오죠. 요거 빼먹는 사람들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상식이에요. 상식. 이건 무조건 빠져주셔야 돼요. 우리 공존행동 작업하시는 분들은.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 기본적으로 빨간 선이 다 연결이 돼 있을 거다라고 이미 저는 예상을 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접점들. 자, THR 같은 경우는 요 접점을 쓰게 되죠. 그래서 18번이 C 접점이 되는 거고 2번이 B 접점, 4번이 A 접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18번 여기 있어요. 요 녀석이 C 접점이고 그 다음 2번이 B 접점이야. 그리고 4번 얘가 THR일 때는 A 접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THR 접점이기 때문에 16번까지 포함을 하는데 사실 16번은 여기서는 안 쓰죠. 배제시키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구성들 때문에 MC에서 접점 중에 18번, 2번, 16번, 4번은 없는 겁니다. 없는 거. 그래서 얘들은 THR 전용이에요. THR 전용. 16번은 배제시킵니다. 요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뭐 간단하게 그려보면 이 그림이 여기에 들어있다 생각하세요. 그럼 18번하고 2번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 4번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야. 그럼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붙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거지. 도면마다 조금 다른데 어떤 도면은 이렇게 B접점만 쓰는 도면도 있고요. 어떤 도면은 B접점, A접점 다 쓰는 도면도 있어요. 그럼 만약에 요 접점만 쓰게 된다, 요 B접점만 있다라고 했을 때는 18번, 2번의 선이 다 빠져나와 줘야 된다는 거죠. 선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 내가 정상적으로 작업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런 도면이 나왔다. C, B, A 접점이죠. 그러면은 18번, 2번, 4번의 세 군데에서 선이 다 빠져나와 줘야 된다는 거예요. 파란색 선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 내가 정확하게 작업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MC, THR 유관 테스트 하는 원리 일단은 짚어두고요. 자, 그 다음에 8핀 릴레이입니다. 8핀 릴레이, 타이머, 플리커 다 같은 소켓인데 기능사에서 간단하게 보도록 하면은 자, 우리 요 접점 공부는 이미 다 했어요. 1번이 C접점, 8번이 C접점일 때 1번, 3번이 A접점, 1번, 4번이 B접점이죠. 그 다음 8번, 6번이 A접점, 8번, 5번이 B접점, 그 다음에 2번, 7번이 전원이에요. 이렇게 파워라고 돼 있죠.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일단
2번, 7번이 전원 표시해 주고요. 자, 이때 1번과 8번이 C접점이야. 자, C접점, C접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과 6번이 A접점, 3번, 6번 얘들이 A접점, A접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4번이 B접점, 얘들이 B접점, B접점이 되는 거예요. 자, 요거 제가 회로도대로 접점 그려보면은 1번에서 이렇게 빠져가지고요. 4번 B접점과 이렇게 붙어 있다가 요 A접점이 이렇게 빠져 있겠죠? 이렇게 있다가 동작 전원에 그 전기가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옮겨 붙는 거예요. 옮겨 붙어서 자기 유지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8번 역시 이렇게 선이 나오고 5번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가 전원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렇게 A접점으로 옮겨 붙어서 자기 유지하게 되죠. 요게 기본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짝꿍을 찾으시면 돼요. 짝꿍.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C접점을 도면에서 C접점을 1번을 썼다. 그러면 얘들 1번 짝꿍 뭐예요? 3번, 4번이거든. 여기 있잖아요. 여기. 요거. 그래서 3번과 4번 뭐 두 군데에서 선이 빠질 수도 있고 한 군데에서 선이 빠질 수도 있어요. 3번과 4번 중에. 왜 A접점만 쓰는 경우도 있고 B접점만 쓰는 경우도 있고요. 둘 다 쓰는 경우도 있어요. 도면상. 그런데 1번에 예를 들어 C접점에 1번에 선이 파란 선이 이렇게 들어가 줬어. 이렇게 들어가 줬어. 근데 이쪽에 3번, 4번에 선이 없다. 그리고 찾아보니까 6번에 선이 딱 빠진 거야. 1번에 선이 들어갔는데 6번에 선이 빠졌다? 그럼 어때요? 오작동 하겠죠. 짝꿍이 아니잖아요. 이 구성이 어떤데 이렇게 옮겨 본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옮겨 붙을 수는 없잖아요. 구성 자체가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짝꿍끼리 연결되는 선이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유관 테스트를. 자, 그리고 C접점을 내가 8번을 썼어요. 그럼 당연히 6번, 5번 쪽에서 뭐 선이 한 개가 나갈 수도 있고 두 개가 나갈 수도 있는 거겠죠. 도면에 따라 바뀌니까. 그리고 빠져서는 안 될 선이 뭡니까? 전원선은 무조건 들어가줘야 돼요. 전원선 7번과 2번은 요 8핀 릴레이에서는. 그럼 타이머도 동일합니다. 보세요. 2번, 7번 전원이에요. 2번, 7번 전원. 그리고 1번, 3번이 제가 일반 접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들은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A접점 표시가 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살펴보자면. 그러면 이런 거지. 예를 들어 내가 1번에서 선을 뺐다. 1번에 파란 선이 나와 있는데 3번에 선이 없어.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작업을 하고 나서 봤는데. 그래서 1번에 선이 나와주게 되면은 당연히 3번에도 파란 선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나머지 뭡니까? 8번, 6번, 5번이 한 세트죠. 8번, 6번, 5번이 한 세트인데 얘들은 이제 한시 접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성만 알아두시면 유관 테스트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8번에 선 썼어. 그럼 6번, 5번 중에 선이 무조건 나와줘야 되는 거죠. 둘 다 나올 수도 있고 한 개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도면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거. 플리커 릴레이 똑같습니다. 자, 플리커 릴레이는 8번, 6번, 5번만 써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8번, 5번, 6번 당연히 써줘야 되는 거죠. 얘들이 한 세트니까. 그리고 나머지 전원 쪽에서 선이 나와주는지도 테스트를 해줘야 되고. 그래서 8핀 릴레이는 간단해요. 얘들이 한 세트인 거고요. 얘들이 한 세트인 거예요. 어려워할 거 없어. 똑같아. 얘들이 한 세트인 거고 얘들이 한 세트인 거야. 얘들이 한 세트, 얘들이 한 세트. 그래서 짝꿍이라고도 해요. 저는 그냥 알아듣기 쉽게 짝꿍이 지금 있는지 테스트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1번 짝꿍 뭡니까? 3번 짝꿍이거든. 타이머에서는. 보세요. 그래서 1번, 3번이 연결되어 있는지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럼 8번 짝꿍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6번, 5번 중에 선이 나가거나 둘 다 나가거나 그렇게 하면은 내가 정상적으로 작업을 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인아웃을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들어가고 나가고를. 자, 그리고 산업기사에서만 나오는 11핀 릴레이까지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정리해 봅시다. 일단 2번, 10번이 전원이야. 자, 2번과 10번이 전원이에요. 그러면 2번, 10번은 무조건 선이 나와줘야 된다. 이 소리인 거고. 그 다음 나머지 접점 한번 보게 되면은 요 위에 게 다 C접점이죠. 자, 1번이 C접점이기 때문에 4번 A, 5번 B, 요거 6번 A, 7번 B, 9번 A, 8번 B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우선 1번 라인의 짝꿍을 찾아봅시다. 1번 C접점 내가 썼다. 그러면은 4번, 5번에 선이 나와줘야 돼. 4번, 5번. 자, 이거 뭡니까? 1번이 C접점, 4번이 A접점, 5번이 B접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3번에 내가 C접점을 썼어요. 그러면 6번, 7번에 선이 나와줘야 되지. 6번, 7번. 자, 접점 정리하면 3번이 C, 그리고 6번이 A, 7번이 B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1번에 내가 C접점을 썼다.
그러면 9번, 8번. 9번, 8번에 선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때 11번이 C 접점일 때는 9번이 A, 8번이 B 접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 얘들이 짝인 거고요. 그 다음 요거 노란색은 노란색으로 합시다. 얘들이 짝인 거고, 그리고 얘들이 짝이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기본적인 전원에서는 선이 무조건 빠져줘야 되니까 10번, 2번에서는 무조건 파란 선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만약에 3번에 선이 들어갔는데 7번, 6번에 선이 없다. 그럼 뭔가 내가 잘못 연결한 거죠. 어딘가 선이 빠졌다던가 다른 곳에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체크해 주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선을 연결하는 상황까지는 볼 수 없어요. 단자를 보면서 짝꿍을 찾는 방식이 유관 테스트다 보니까 그 짝꿍이 있는지 없는지로 판단은 가능한데, 내가 선을 막 가다가 다른 곳에 연결했다 이런 과정까지는 체크가 안 되기 때문에 대략 점검률이 한 80% 정도 된다라고 했어요. 가장 좋은 건 뭐다? 이렇게 유관 테스트 하고 나서 벨 테스트까지 같이 해주면 가장 좋다라고 했죠. 자, 제가 유관 테스트라는 거는 짝꿍, 즉 인, 아웃, 들어가고 나가고를 확인해 주시면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기본적인 스위치들은 전부 인아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아웃 먼저 체크를 해보자면, 자, 셀렉터 스위치 인, 아웃, 뭐 C 접점이 인이 될 수도 있고 오토가 아웃이 될 수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이쪽 접점에 연결이 됐다면 이쪽 나가는 접점에 선이 연결되어야 된다라는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B 접점은 통과, 그 다음 A 접점도 들어오고 나가고 인아웃이 표시가 되죠. 그래서 둘 다 선이 빠졌기 때문에 정상인 거예요. 그 다음에 PBS1 같은 경우는 B 접점 인아웃 썼네요. 그럼 B 접점 인에 선이 들어오고 아웃에서 선이 나갔으니까 당연히 맞겠죠. 통과고요. 이런 식으로 얘는 선이 있는데 만약에 얘가 선이 없어, 그럼 어딘가 잘못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린 램프도 봅시다. 그린 램프 여기 아래쪽에 인아웃이에요. 그러면 오케이, 인, 아웃 선 둘 다 빠졌네요. 오케이, 통과. 그럼 PBS2, 자, 여기 선 들어오죠. 그럼 여기 나갔네요. 오케이, 통과. 그 다음 여기 선 들어오죠. 여기 선 나갔네요. 통과. 그 다음 RL, 여기 선 들어오고 여기 나갔네요. 통과예요. 그 다음 PBS3 보시면은 A 접점, 자, 인 이쪽으로 들어와가지고 아웃 이쪽으로 나가줬네요. 오케이, 통과예요. 만약에 여기 위에 선이 한 개 빠졌다,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 여기 선이 한 개 연결돼 있어요. 근데 여기 선이 없어. 그럼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릴레이 쪽인데요. 릴레이 같은 경우도 짝만 찾아주시면 돼요. 우선은 MC 봅시다. MC 기본적으로 20번, 1번은 전원이니까 무조건 선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란색 선 연결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 19번 볼게요. 19번에 지금 선이 들어갔네. 그럼 3번에서 선이 빠져줘야지. 오케이, 맞네요. 그 다음에 17번에 선이 있어. 그럼 5번에 선이 빠져줘야지. 오케이, 맞네요. 자, 제가 뭘 했습니까? 요 라인이 A 접점 라인이다 라고 했죠. A 접점 라인. 만약에 여기 19번에 선이 있는데 3번에 선이 없다. 그러면 어딘가 잘못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 여기 14번에 지금 선이 들어가네요. 그럼 당연히 6번에서 선이 빠져줘야 되죠. 자, 얘들은 이제 B접점 라인이 되는 거죠. B접점. 그리고 예를 들어 12번에 선이 들어갔다. 그럼 8번에서도 선이 나와줘야 되는 거고, 요거 같은 경우는 12번도 선이 없고 8번도 선이 없기 때문에 오케이, 뭐 크게 이상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도면 같은 경우는 RT상에서 전원을 뽑았네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1번에서 파란 선이 나오고요. 15번에서 파란 선이 나오죠. 그러면 RT상에서 선을 뽑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뭐 RST, UVW, RST, UVW는 당연히 적세선 작업이 돼 있어야 됩니다. 요거는 상식선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여기 THR 같은 경우는 제가 뭐랬어요? 18번, 2번, 4번이 짝꿍이다 라고 했죠. 18번, 2번, 4번 선 다 빠져줬네요. 오케이, 이상 없어요. 도면에 따라서는 A 접점 안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 감안하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타이머 봅시다. 타이머 2번, 7번 전원선 빠져있네요. 오케이, 통과. 그 다음에 8번에 C접점 썼죠. 그러면 5번, 6번 쪽에 선이 있어야 된다고. 요건 둘 다 선이 있네요. 오케이, 통과죠. 도면에 따라서는 한 개만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RY 같은 경우도 7번, 2번 전원 일단 들어갔고요. 그럼 얘는 8번 썼기 때문에 요 5번, 6번 중에 선이 빠져줘야 되는데 6번에 빠졌고요. 그 다음 1번 썼기 때문에 4번, 3번 중에 선이 빠져야 되는데 3번에 선이 빠졌네요. 그럼 통과죠. 자, 그리고 요 PS도 봐주셔야 되죠. PS 인, 아웃에 선이 다 들어와 줘야 되는 거고, 요 PS 프레셔 스위치는 B접점이기 때문에 아래쪽에도 이렇게
점프를 잡아주셔야 된다라는 거. 요거까지 확인해 주시면은 거의 80%는 정상 동작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요거는 공존행동 산업기사 시퀀스 3번 도면이었고요. 3-1번 가지고 한 번만 테스트를 더 해봅시다. 자, 앞에서 한번 보여드렸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자, 우선은 인아웃 테스트. 그린램프 인아웃 선 다 들어갔고, RL 인아웃 오케이, OL 인아웃 오케이죠. 그 다음 셀렉터 스위치 CC 요거 두 접점 다 썼으니까 아래쪽에 오토 매뉴얼 선 다 들어갔네요. 오케이. 그 다음 PBS1은 지금 B접점만 썼죠. 인아웃 오케이 선 다 들어갔고요. 그 다음 PBS2 자, 요거 두 개 다 썼네요. 그러면 AB 접점 아웃 둘 다 선이 나와줘야 되죠. 파란색 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PBS3 인 아웃 오케이 통과했네요. 자, 그 다음에 RY부터 볼까요? 우선은 저는 7번, 2번의 선이 다 들어가주죠. 오케이 통과해요. 그 다음에 8번의 선이 들어갔기 때문에 5번, 6번 중에 하나 빠져야 되는데 6번의 선이 빠졌죠. 오케이 통과. 그 다음 1번의 선이 들어갔을 때 3번, 4번 중에 선이 나와야 되는데 3번의 선이 나왔어요. 오케이 통과고요. 그 다음 타이머 7번, 2번 저는 둘 다 선이 들어갔네요. 통과고. 그 다음 여기서는 1번은 안 썼고 8번만 썼죠. 그럼 5번, 6번 중에 선이 나와줘야 되는데 오케이 5번, 6번 선 다 나왔네요. 그러면 통과고요. 자, 그 다음에 MC 봅시다. MC 기본적으로 20번, 1번이 전원이니까 무조건 선이 들어가줘야 되죠. 둘 다 들어갔어요. 오케이. 그 다음 19번에 선이 들어갔기 때문에 3번에 선이 나와줘야 되고 요게 A라인. 그 다음 17번에 선이 들어갔기 때문에 5번에 선이 나와야 되죠. 오케이. A라인 통과. 그 다음 14번, 8번 짝꿍이죠. 두 개도 통과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RT상 저는 썼네요. 동일하네요. 앞에 거랑. 그래서 11번, 5번에도 선이 들어가줬는지 확인해 줍니다. 파란색 선 둘 다 들어갔죠. 오케이 통과고. 그 다음 THR 18번, 2번, 4번 짝이니까 18번에 선이 들어가면 2번, 4번 빠져주면 되죠. 도면에 따라서는 18번, 2번만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PS 역시 인아웃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점프 했는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점프를 해줘야지만 B접점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유관 테스트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뭐 간단하게 제 소견을 밝히자면 실제로 감독관 같은 경우는 제출한 작품을 받아가지고 전기 코드를 꽂아서 전기를 넣어가지고 테스트를 하죠. 그러면 그 테스트 방법은 100% 확인이 가능해요. 말 그대로 테스트인 거지. 근데 제출하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테스트 방법은 제가 알려드린 요 유관 테스트와 벨 테스트 방식입니다. 그 유관 테스트도 그렇고 벨 테스트도 그렇고 둘 다 어때요? 둘 다 사람이 확인하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확인을 하다가 틀렸을 수도 있어. 내가 보는데 실수로 빠진 거를 정확히 못 봤을 수도 있죠. 그 사람은 실수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벨 테스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선을 잘못 연결했어요. 잘못 연결했는데 도면 그대로 찍기는 하는데 내가 잘못 연결한 그대로 찍고 있어. 그러면은 그것도 역시 오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를 넣어서 동작 테스트를 하지 않는 한 요런 테스트 방법은 사실상 80-90% 정도 확인이 가능한 거지 100%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 테스트를 해줌으로써 우리가 합격률을 90%까지 올릴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소개해 드리는 거고, 불안하시니까 그냥 내기는 좀 불안하니까 한번 테스트 해보자 이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작업을 해보면 시간이 꽤나 여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업해두고 유관 테스트 금방 한단 말이에요. 눈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금방 해요. 금방 하고 여유가 된다면 벨 테스트까지 같이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은 기본적으로 합격률은 90%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요 꿀팁 영상을 제작한 거고, 그리고 제가 그 강의에서 하다가 끝나고 나서 간단하게 테스트하는 장면도 있긴 한데 그 장면이 있는 강의도 있고 없는 강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뽑아서 그 꿀팁 영상으로 제가 제작한 거니까 보시고 많이들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강쌤의 꿀팁 영상 요 시퀀스 유관 테스트 편은 요 정도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